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네. 어떻게 성장을 도울 것이냐의 그럼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생각을 여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답정로 질문 같은 걸 해요. 빵은 사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찐다 그런 거 내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질문만 갖고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코치인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코치가 돼야 됩니다. 1대1 대화가 많아지고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고 개인화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설런스 컨설팅의 정경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을 돕는 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성장을 돕는 게 결국 코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칭 이야기를 우리 이제 책 제목이 있으니까 가르쳐 얘기를 할 때 그냥 성장을 돕는 팀장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성장을 돕는 팀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든지 뭐 코칭 네. 스킬이라든지 이런 그 니즈들이 좀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왜 이제 코치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냐 이런 의문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성장을 돕는 팀장이다라고 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 또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면 그만큼 조직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결국 성과를 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과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코칭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표현한다면 코칭 스킬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코칭 리더십이다. 그래서 팀장들이 이제 코칭 스킬 꼭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킬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코칭의 스킬을 하기 앞서서 코칭할 때 필요한 환경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평적인 조직에서 잘 맞겠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지시와 명령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적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 수직적인 조직인데 이 코칭이 들어가면 좀 쉽지 굉장히 않죠. 서로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팀장님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 우리 팀장 왜 그래 갑자기 왜 자꾸 질문을 던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직 환경이 안 맞더라도 코칭을 하겠다는 그 리더의 의도가 있고 의욕이 있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코칭을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코치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도 들어갈 것 같고요. 경영학에서 X이론, Y론 이런 게 있다면 약간 Y론적으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심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고 보는 관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적 요인도 되고 심리적 요인도 된다면 그 다음에 스킬적 요소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정인데 가장 기초 스킬이죠. 인정을 먼저 하고 정말 케어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스킬로 들어가면 뭐 저희도 지금 질문과 경청을 하고 있듯이 질문과 경청이겠죠.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면. 이 질문만 갖고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코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을 도울 것이냐의 그럼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생각을 여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열고 아이디어나 정보나 의견을 끌어내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특히 이제 리더들이 가끔은 답정로 질문 같은 걸 해요. 본인이 답을 갖고 있으면서 유도하는 질문. 의도적 질문인데. 근데 그걸 그런 인식도 못하는 리더들 많죠. 근데 자기가 질문해놓고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빵은 사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찐다 그런 거 내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칭은 로 에고레스예요. 내 에고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코칭의 방법. 요거는 조금 해보실 만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어떤 특정 모델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존 히트머의 4단계 모델은 가장 손쉽고 보편적인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성장이 그로우잖아요. 네. 골, 리얼리티, 옵션, 윌. 그래서 이제 골을 얘기할 때도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것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각각의 요소에서 질문만 있는 건 아니고 잘 들어주는 경청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핵심은 옵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옵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떤 협회는 끝까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줘라. 질문을 더 던져주고 기다려줘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때로는 내가 거기서 제안도 할 수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고 정말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시간이 돼야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냥 질문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는 실천할 수 있는 걸 가져가도록 액션하게끔 도와주는 거. 코치로서의 팀장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그 코칭 리더십 강의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다루셨어요? 왜 코칭이 필요한가? 코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짜 우리한테 코칭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팀장님들한테는 당장 코칭 환경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어떤 조직 가니까 신임 팀장 또는 신임 조직인데 느낌이 없죠. 공장장이나 막 팀장으로서 뭔가 의욕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들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들어가서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걸 많이 봤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코치가 돼야 됩니다. 1대1 대화가 많아지고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고, 개인화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함께 일해야 되는 이 팔로워들 자체가 워낙 네네. 성장에 관심이 많은 그렇죠.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 맞아요. 코칭 스킬, 그 코칭 대화법을 음. 제대로 이 숙지가 안 되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스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셋. 내가 코치로서 한번 해봐야겠다. 실제 도전해봐야겠다. 이게 챌린지거든요. 실제 팀장님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질문하고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면서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게 코칭이죠. 그러니까 코칭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 개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죠? 최대한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신뢰를 확보하고, 질문을 잘 던져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자극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받은 라이프 코치 교육에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임팩트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 퀘스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발견했어요, 스스로.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속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지속돼서 해결이 안 되면 조직은 어떨까요? 팀장인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이 똑같지만 진짜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유는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깔때기 형태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린 질문을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Y란 질문은 불편하죠. 신문 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훌륭한 코치는 메타포를 쓴다고 그래요. 비유를 해서 딱 그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노력을 많이 하죠.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 메타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질문의 방법만 바꿔도 그렇죠. 이 사람을 똑똑 좀 깨울 수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고 다음 질문을 뭐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경청. 질문을 해놓고 잘 들어주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저는 경청을 요즘에 키워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BTS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랭귀지, 톤 오브 보이스, 스포큰 워즈. 그래서 이제 바디랭귀지가 55%잖아요. 네. 정말 경청할 때 바디랭귀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기울인 자세에서 맞아요. 나딩하고, 아니, 흐밍하고. 어떤 저기 팀장님이 네. 이야기해봐. 그렇죠. 이러면 팔짱 방어. 이거 방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야기해봐. 팔짱 딱 끼고 누우면 네. 이거 이야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말 못해. 정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 지금 이제 같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약간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경청하면 그냥 그게 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이렇게. 저하고 대표님하고 지금 톤이 좀 올라가서 빠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걸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페이싱이라 하잖아요.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되게 잘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신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포큰 워즈는 다들 알겠지만 말한 단어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렇단 말씀인가요? 그쵸. 이렇게 확인하는 거.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그렇죠. 동일한지 맞아요. 확인하는 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게 역시 신기하다. 전문가세요. 대표님은 어쨌든 현장에서 그 코칭 교육을 많이 진행하시니까 비포 애프터도 명확하게 좀 보실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이제 모 기업 저한테 선발을 해서 우수한 리더들을 모아주셨는데 한 12명 정도를 10개월 동안 같이 했어요. 12명? 예, 10개월? 10개월.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날 때 과제를 내주고 다음 달 만나면 1시간 정도를 이제 그룹 코칭을 했거든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뭐 제 얘기를 들으면 아신 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우리 담당님께서 꼭 가야 되냐고 해서 이렇게 막 투덜했던 분인데 끝날 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 그러면서 공부도 하시고 본인이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달성하고 너무 훌륭한 리더가 돼 있죠. 앞으로의 계획도 살짝 궁금해요. 네. 한숨을. 저도 좀 나이가 좀 사실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강의는 계속 하고 싶죠. 강의를 할 때 가끔은 에너지를 제가 받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제 1대1 코치로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을 3S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인데 저 중심으로 셀프 리더를 왔어요. 근데 이제 한때 저도 조직을 갖고 슈퍼 리더로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는 리더를 해봤는데 이제 그 단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좀 사회를 위해서 소셜, 서번트 리더가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만약 코치라면 이 코칭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 많이 받았어요. 훌륭하십니다. 영상 친구한테 이렇게 칭찬 많이 받는 거 아주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 덕분에 저도 네. 많이 배웠고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